안녕하세요. 시인 명기환입니다. 바다에서 태어났고 평생 바다하고 살면서 교편생활 40년 동안 주말이나 방학 때면 항구 아름다운 섬들, 세계 항구를 찾아다니면서 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문사에서 요청이 와가지고 파도의 풍물기형, 한국 선창을 연재하다 보니까 해군들하고 친해졌고, 해군에서 요청이 와서 2002년 10월 1일 국군의 날에 목포에서 강명함 맹해 함장이 되었고, 10월 8일 진해에서 구축함으로 제일 큰 강기토대왕 맹해 함장이 되어 해군 사관학교 57기생들과 함께 115일 동안 시를 찾아서 세계 일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평생 제게는 보람이고 영광이고 정말 시를 쓰는 시인으로서의 긍지감을 갖게 해줬습니다. 해군에게 고마움을 느끼면서 이 가을에 다시 한번 가고 싶은 섬들, 정말 권하고 싶은 세계의 아름다운 항구, 여러분들과 함께 시로 가을에 바다 여행을 한번 떠나볼까 합니다. 바다가 끝이 있을까? 바다는 항상 시작이라네. 바다는 꿈꾸는 사람들만이 가질 수 있는 보금자리다. 시 같은 바다, 무희들이 춤을 추고 있을 강활한 무대, 오케스트라가 연주하고 있는 것 같은 세찬 파도 울부짖음, 비가 내리는 바다, 눈이 내리는 바다, 계절이 바뀔 때마다 한 폭의 아름다운 그림이고 시다. 그 바다를 그리워하고 꿈을 꾸고 있는 사람은 행복하다. 어디로 여행을 떠난다는 건 얼마나 즐거운 일이냐. 코로나19에 갇혀 있는지 2년, 이 답답함과 중압감에서 벗어나 시로 여행을 떠나보자. 가을 바다면 시원하고 쓸쓸한 새벽 같은 보석 같은 눈물이 있는 그 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가을 바다. 가을 바다 위에 바람이 서걱이며 운다. 꽃잎 사이로 붉게 물든 그림이 적신 석양은 우리네의 눈물. 보석처럼 떨어져 빛이 되어 소리내어 온다. 흐느끼던 파도 소리가 의 노을만 탓인가? 노을은 진하게 수놓으며 이 시대의 아픔을 통곡하듯 마음 놓고 부서져라 부서져라 소리내어 온다. 우리네 가을바다는 빛바랜 추억 한 장만을 남기며 물속에 가라앉고 만다. 이제 목포로 넘어가겠습니다. 목포 춤추는 바다 분수. 우리는 풋풋한 바다가 있어 행복하다. 불꽃 향기에 취해 밀리는 파도 소리도 그리움이다. 어디선가 피아노 건반 소리가 들리는 것 같다. 바다가 춤을 춘다. 무대에 선 수많은 무희들이 하얀 소복으로 춤을 추기 시작한다. 살풀이 춤일까? 하늘로 치솟아 오르는 물줄기. 우리네 사랑을 염원으로 담아 흩어지는 물줄기는 형형색색 꽃가루로 사랑을 뿌린다. 목포 춤추는 바다 분수. 소복 입은 무유 춤사위가 점점
빨라지면서 바다는 새로운 꿈들로 잉태한다. 돋아나는 것과 사라지는 것들 조화로 이루며 삶은 그렇게 고단하지도 않다는 교훈 속에 살만한 세상을 춤추는 바다 분수는 흥겨운 춤 사이로 목포 바다를 학이 나는 것 같이 밤하늘을 날다가 무수한 별똥별이 되어 바다로 가라앉으며 참 목포는 살만한 도시야. 그들만의 목소리로 사랑을 노래한다. 목포 춤추는 바다 분수. 목포는 다도의 첫 관문이자 통일시대를 준비하는 출발역이며 종착역인 목포항은 1897년에 개항되어 목포는 통일호 출발역일 뿐만 아니라 국도 1호선 목포에서 신호주까지 2호선 목포에서 부산까지 이종표가 세워져 있는 목포는 유서 깊은 항구다. 예술의 도시면서 낭만은 도시다. 목포 밤을 오면은 이 가을에 8시부터 1시 목포 바닷가에 춤추는 바다 분수를 구경할 수가 있습니다. 신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는 바다를 보며 꿈을 꾼다. 우리는 푸푸한 바다가 있어 행복하다. 사무터전, 사랑과 평화, 천사의 기도와 노랫소리가 들리는 섬에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얼마나 행복할까? 우리가 꿈꾸는 세상과 평화가 열리는 곳, 푸른 바다가 있고 넉넉한 들녘이 있고 천사는 당신이 사랑하는 모든 이들의 건강과 장수를 빌어준다는 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상처받은 이들이여 인동초 같은 삶을 살아간다면 천사가 춤을 추며 노래하는 성지에서 열린 마음으로 소망의 거리, 희망의 거리, 하이해양 테마공원, 인동초의 집, 농민운동 기념관, 삼도대교, 군집 행태작품, 천사농악대, 천사오케스트라, 소떼천사, 방파르천사. 우리 다 같이 힘찬 발걸음을 내뎌보자. 새로운 성지 신안의 천사상 앞에서 밝은 미래의 희망을 노래 부르자. 우리는 바다를 보며 새로운 꿈을 꾸겠기에 천사섬이라 불리는 신안군 하이드에 가면 김대중 대통령의 생가가 있고 노벨 평화상을 기념하는 평화상 동상이 있고 그리고 새로운 성지 천사섬 신안 천사섬 앞에서 밝은 희망을 노래 부르자. 우리는 바다를 보며 새로운 꿈을 꾸고 있기에 최바오라는 아주 유명한 조각가가 길거리에다 이렇게 조각을 해놓은 작품을 아까쯤에 조금 빠르게 스치고 지나가는 신안 하이드에 가면은 김대중 전 노벨 평화상 대통령 생가와 큰 바위 얼굴이 있기 때문에 바위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대통령이 태어나지 않았나. 그리고 천사상 동상들이 하이드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시인이 사는 마을. 보몽리 바닷가에는 시인이 살고 있어. 시인이 사는 마을엔 마을도 시가 되더라. 가파도나 마라도나 사는 사람들은 허기진 사랑을 시로 쓰고 있는데 비가 오면 파도에 씻겨가는 울먹이는 사연도 들어 있던가. 지금 저 사진이 맹해함장 이쪽면 해경 가정 2분공이 나오는데 좀 화면을 돌려가지고
보몽이 바닷가를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주도는 가는 곳마다 관광지 천지입니다. 발길 닿는 곳마다 관광지인데 시인이 가장 아름답고 호전한 바닷길이 어딘가, 그래서 찾아간 곳이 보몽리 바닷가에 있습니다. 보몽리 바닷가에 갔더니 아무것도 없고 나이가 많이 드신 안악들이 그물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인이 찾아가 가지고 보몽리 바닷가에는 뭐가 유명해요? 하고 물었더니 우리 마을에는 시인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이 시를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즉흥으로 시를 써가지고 시인이 사는 집을 찾아갔더니 제주도 가면은 사람이 없다는 표시가 이렇게 있고 본께 제주에서 유명한 한기팔 시인인데 학교 선생이라 근무하고 없고 사람이 살고 있지 않아서 돌아가지고 어느 날 다시 찾아가서 시인을 만나가 이 시를 보고 연락해서 다시 만났던 그 인상. 여행을 한다는 것은 아름답고 이른난 곳을 찾는 것보다는 자기만이 생각하고 사색에 즐기기 위해서 호젓하고 조용하고 자기만의 독특한 것을 찾는 것도 묘미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 사진은 좀 부끄럽습니다. 제가 70살도 훨씬 넘었고 78에 굉장히 진급돼가지고 3015만 명예 함장으로 평생 저를 반려하는 제 부인하고 그리고 내 두째 며느리, 내 손녀들하고 그날 참 독특한 것이 해경들을 위해서 떡매도 치고 국악인들이 진도 관광술로 인간문화재들이 와가지고 손과 손을 잡고 해경 가족들 건강과 우리 국토 통일을 위해서 배에서 전부 다 해군 대원들하고 기관장들하고 같이 관광술하고 떡매도 치고 그러고 전남의 유명한 예술가들이 공연을 했던 정말 한판 멋있는 행사가 있습니다. 이 사진은 참 영광스럽습니다. 왜 영광스럽냐면 저는 독도 정상을 2번이나 올라갔는데 해경 배를 타고 독도에 도착해갖고 그 오천 이람을 탔는데 7박 8일간 독도 바닷가에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헬기로 독도를 돌고 그래갖고 해군 해양경찰 특공대원들하고 독도에 올라갔는데 정상에 올라갔는데 우리들 위해서 아주 청소를 하고 과일 같은 음식을 준비해놨는데 시인이 가져간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미안해가지고 즉흥으로 시 한 날 낭송했더니 대원들이 인사치레로 어떤 사람들, 어떤 기관장이 큰 선물보다는 시인이 주신 이 선물이 가장 귀한 선물이다. 저희들이 영원히 간직하랍니다. 그래서 2019년에 광복절 날 독립유공자들하고 같이 3011호를 타고 시인이 이제 편성을 했는데 비가 많이 내려버렸습니다. 그럼 폭풍이 와버렸습니다. 올라가지 말았고 거기서 10년 전에 정상을 올라가고 다시 한번 독도에 가서 우리나라 독도 땅 일본 사람들이 다시는 장난 못하게 큰 소리를 한번 외치려고 했는데 못 외치고 태풍 속에서 독도만 바라보고 갔었습니다. 이 사진은 정말 그렇게 시인이 학교 선생하면서 영광스러운 사진입니다. 독도 정상들에게 경비원들에게 1호차 시를 낭송했다는 장면입니다. 나 섬이 되기 위해 독도에 안도나 오천이람에 붙여. 오천이람은 또 하나의 독도에 있다. 바람이었을까? 스치고 지나는 파도 소리일까? 독도로 띄우는 사연이 머무는 오천이람은 또 하나의 독도. 바다는 푸른 융단을 깔아놓듯 오천이람의 섬, 또 하나의 섬은 미끄러지듯 독도 유혹에 흔들리네. 푸른 바다, 짙푸른 바닷속, 그 깊은 속념을 아직은 드러내지 않고 오천이람이 독도연 사연을 알기라도 한 듯
바람으로 왔다. 바람이 머무는 곳, 5천이 남은 대한민국 동쪽 땅끝을 지키는 제일 큰 섬, 또 하나의 독도 있다. 이 시는 뭐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섬이 되었고 독도였으니까. 파도가 꽃이 된 사전, 보이지 않는 수평선, 그 끈들하게 누가 이 아름다운 꽃을 심어 파란 잔디에 하얀 목화꽃으로 피게 있을까? 바람에 흔들리면서 꺾이지 않고 그 고운 꽃들은 종약이 되어 태어날 새 생명을 위해 바다에 가라앉으며 온다. 작은 꽃 200개가 모여 꽃 한 손을 피우는 민들레, 꽃이 진 자리마다 이어서 쉬지 않고 꽃을 피운다는 무궁화. 이건 제가 일본 그 히로시마 가서 쓴 시입니다. 뒤에 온포구 소녀상의 그 시를 소개해드리면 이해가 갈 것 같습니다. 온폭 어린이상, 어린 소녀가 두 손으로 학을 받쳐들고 있는 모습의 온폭 어린이상은 방사능에 노출되어 백혈병에 걸린 한 소녀가 병상에서 1000마리의 종의 학을 644마리까지 접다가 죽자 같은 반 친구들이 나머지 366마리의 학을 접어줬다는 슬픈 사연을 간직한 채 말없이 서 있다. 이 어린이상 주위를 감싸고 있는 종이학들은 일본 정부에서 보내온 것으로 매년 8월 6일쯤이면 주변이 수만 마리 학으로 뒤덮인다. 도시 한복판을 흐르는 6개의 강과 푸른 바다를 배경으로 무르도시라는 별명을 갖고 있던 히로시마가 역사 기록에 남게 된 시간은 1945년 8월 6일 오전 8시 15분 인류 최초 온자탄이 투하되면서였다. 우리가 욕심 부리지 않고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일본은 지인도 많고 그 온자탄 한번 희생돼 가지고 아픔을 겪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교훈으로 삼고 바다를 사랑하면서 세계 평화를 위해서 함께 공존하는 삶을 가졌으면 하나 해서 시 2편을 만들었습니다. 바다에서는 말이 필요 없다. 바다와 하늘이 한 폭의 그림처럼 펼쳐진 창가에서 별빛 같은 사랑, 별빛 같은 희망, 별빛 담을 망태기 하나 짊어지고 미리내 내리는 길목에서 사랑 연습, 가슴 깊이 묻어둔 말 한마디, 눈빛으로 전하는 그 깊은 견지를 깨닫기 위해 고전해간 사찰이나 찾아가 큰 스님과 차 한잔 나누며 묵언지나 배우고 올 거나 어느 애딴 섬의 파도 물결 결표에 끼어 사랑의 시 한 편 띄어보낼 거나 말을 줄이자 침묵은 금을 가삭 주워 담자 별빛 담은 망태기 그 빈자리 시로 채우기 위해 우리가 말로 항시 실수하면서 삽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스트레스를 안 받는 방법 하나가 시인이 평생 시를 쓰다 보니까 나의 79에 깨달은 것이 언덕 말로 덕을 쌓고 살아라. 그러면 스트레스가 없어지고 행복하다.
실은 설명이 필요 없는 시인데 제가 언덕 청년들이고 꿈을 갖고 사는 청년들이고 모든 사람들에게 말로 덕을 쌓고 살면은 스트레스가 없어진다. 그 언덕을 꼭 말씀 안에 큰 덕, 그 두 자만을 새겨주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세계 3대 미항 시드니에서 바다에 떠 흐르는 집, 오페라 하우스에서 갈매기 나리 짓을 본다. 오페라 하우스 오늘 공연은 끼륵끼륵 갈매기 울음으로 막이 열릴 것 같으. 세계 3대 미항 시드니에는 오페라 하우스, 하버 브릿지 두 건축물이 3대 미항을 든든하게 뒷받침하고 있는데 WPAG에서 넉넉함이 너의 옹졸함을 세계로 뻗어나게 해주더라. 세계 3대 미항 그 시드니에는 허버 브릿지하고 그 오페라 하우스가 든든하게 뒷받침하고 있는데 WPAG라는 것은 그 언덕입니다. 호주 시드니 시내가 바라보이는 그 언덕인데 이 WPAG 여사가 너무나 경치가 좋은 이 호주 관객을 자기 혼자만 보기가 아쉬워서 호주에다가 이 땅을 기증합니다. 그러면서 유언합니다. 이 땅에는 절대 건물을 짓지 마라. 세계 관광객이라든가 시드니 시민이라든가 모든 사람이 여기 와서 구경하는 것으로 그 가격대가 어마어마한 정말 우리 같으면 돈밖에 모를 것인데 제일 호주에서 그 시드니에서 제일 아름다운 땅을 내놓은 그 자리에서 시인도 옹졸함, 좁쌀 같은 생각보다는 그 한 여인의 넉넉함을 표현할 수 없구나. 그래갖고 시로 만들었습니다. 거기에는 세계 관광 명소라 관광객들이 가면은 거기서 구경을 하고 호주 시민들이 휴식 공간이고 오후 되면은 유모차를 끌고 온 엄마의 모습들이 보이는 호주 명소 아름다운 곳입니다. 바다가 바라보입니다. 파도 소리가 들립니다. 그리운 사람이 올 것 같아 사랑의 종이 울립니다. 위에서도 아래서도 그러나 종소리는 하나입니다. 사랑은 사람은 하나밖에 없으니까요. 파블로 네루다 중남미에서 최초의 노벨 문학상을 받은 이 파블로 네루다가 모두 노래를 집필하기 위해서 산디아고에다가 집을 지어놓고 거기다가 자기가 여행하면서 모았던 선수상이라든가 세계의 조격급들을 모았고 명소화된 것입니다. 정말 세계적인 시 네루다 생가라든가 거기를 제가 찾아가서 구경했다는 것은 중남미를 돌면서 파블로 네루다를 만났다는 것도 시인으로서는 큰 영광이고 보람이었습니다. 고갱의 바다. 폴 고갱이 앉아 그림을 그리고 있었을 바닷가 모래밭에 앉아 잊혀져가는 오랜 날의 숙제를 풀듯 바다만 바라보고 있었다. 수평선 넘어 한 점 흰구름이 되어 흰 물살 대불고 폴 고경은 그렇게 밀려오고 있었다. 휘어진 야자수 나무는 토폭에 흔들리듯
파도 소리를 제 몸으로 안으며 폴 고경을 기억하느라 왼종일 몸살만 앓고 있다. 폴 고경은 프랑스 후기 인상파의 최고 작가입니다. 문명 세계에 대한 해모감으로 남태평양의 타히티 섬을 찾아가 가지고 원주민의 건강한 인간상과 열대의 강렬한 색채감을 예술로 완성. 폴 고경의 대표작은 타히티 여인들, 그 정말 아름다운 색채가 독특한 고경의 작품들입니다. 타히티 바다의 소리, 파도 흐느끼는 소리, 신음소리, 토해 넣는 소리, 그 소리를 하나라도 안 놓치며 들으려는 잠 못 이루는 시인. 그 시인은 파도 소리가 난 이가 심포항에 심어놓은 연정을 타히티의 무의 정열적인 춤, 타물에 모두 바다임을 안다. 달이 뜬 날이면 타히티 무의 눈빛에 비친 태평양의 바다 색깔로 잉크 삼아 밤을 밝히며 시를 쓰리. 지상의 낙원이라 불리는 타히티는 폴 고경이 말년을 보냈던 섬입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화려한 바다 빛깔이고 그 파란 석호, 하얀 모래, 폴리네시아의 그 타히티는 정말 세계에서 제일 아름다운 바다 빛깔을 갖고 있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흑진주 본산지 타히티입니다. 그래서 타히티와 폴 고경, 정말 가고 싶은 시인이 내년에 80인데 다시 정말 여행을 따라가면 타히티에 다시 한번 가고 싶습니다. 가을 여행, 미리 내리는 길목의 낙엽은 어디로 여행을 떠나는 것일까? 흩어짐의 나무잎들이 어느 부두에서라도 얼굴을 부빌 때 내 어린 가족들은 얼마큼 키가 자라있고 어디서 내 이루 숨소리를 듣고 있을까? 가을의 청소부는 늙은 가을을 불지르고 아기의 눈처럼 하늘은 잠자고 있는데 가을의 출구, 상해버린 나의 얼굴 앞에서 왜 모두들 새 여행만 준비하고 있는 것일까? 이제 세계를 돌아오고 다시 우리나라로 돌아가겠습니다. 땅끝의 노래. 더 이상 갈 곳 없는 땅끝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노래 부르게 하소서. 오늘 하루만이라도 욕심의 그릇을 비우시고 지난날의 잘못을 뉘우치는 용서의 빈 그릇으로 가득 채워지게 하소서. 땅의 끝, 새로운 시작, 넘치는 희망으로 출렁이게 하소서. 넘치는 희망으로 출렁이게 하소서. 우리나라 제일 끝이 해남 갈두리 땅끝에 있습니다. 해남군에서 세워진 제11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해남군 갈두리 땅끝 마을에 가면 바닷가에가 이 시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해남군에서 세워졌습니다. 무슨 동물이 바다에서 제일 오래 살까?
바다에서 제일 오래 사는 동물이 상어라고 하면 믿어지겠습니까? 장수하는 것으로 알려지는 동물은 많죠. 무척주 동물로는 밍이라는 조개가 500년 이상 산다고 합니다. 척추 동물 중에는 코끼리, 거북이 190년 산 기록이 있고, 북극고래는 210년. 2017년 과학자들은 노르웨이 근해에서 발견된 그린란드 상어에게 눈의 수렁체를 이용한 방사선 연대 측정법을 적용하였습니다. 그 결과 놀랍게도 1502년 태어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조선시대 임진왜란이 발생하던 즈음에 태어난 것이니 실로 살아 움직이는 박물관이라 할 수 있죠. 장수를 바라는 것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소망입니다. 하지만 현대인은 복잡한 생활 환경에서 오는 스트레스와 잘못된 식습관에 길들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고혈압이라든가 당뇨, 비만, 성인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장수 소망을 이루지 못한 까닭이 여기에 있습니다. 차가운 물에서 느리게 헤엄치는 생태, 드문 먹잇감으로 인한 자연스러운 소식 습관, 느긋하고 조용한 생활 방식, 이것이 우리 인간이 그린란드 상어에 배울 수 있는 장수 비결입니다. 바쁘게 돌아가는 현대인의 삶 속에서 그런 여유를 찾으며 살아가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조금씩 덜 먹으며 좀 더 느긋하게 남에게 양보하는 방식으로 삶을 바꾼다면 그린란드 상어만큼 못 살더라도 우리 인간도 요즘은 100세 인생인데 100세를 건강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 이 글은 제 글이 아니라 무슨 동물이 바다에서 제일 오래 살까는 해양경찰 교육원장을 그만둔 고명수 원장의 책, 당신만 몰랐던 매혹적인 바다 이야기. 제가 해양경찰 교육원 해양경찰 명예 홍보대사라 교육을 다니면서 그분의 책을 보고 하도 그 이야기를 좋아서 오늘 강의에 처음 여러분들에게 소개했습니다. 생활습관, 욕심 부리지 말고 살아가면은, 그리고 조금 전에 말해드렸기 말로 덕을 쌓으면 스트레스가 없어지고 100세 인상은 건강히 살아갈 수 있지 않는가. 오늘 제 시를 소개하는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섬에 사는 것은 축복이다. 바다밭이 있어 사철 나누어 줄 수 있어. 행복이라는 어촌마을에 가면 그냥 즐겁다. 나눔은 미덕을 배우고 살았기에 사랑할 줄도 안다. 사랑을, 나눔을 배우려고 섬에 간다. 아주 고전한 섬이었으면 더욱 좋겠다. 일손이 필요한 만큼 도와주고 그물 일이나 거둬주면 저녁밥상은 성차이다. 빈 망태기에 정을 가득 담고 온다. 세계의 바다는 하나다. 이 바다가 아름다우면 세계가 하나이기에 세계의 바다는 하나다. 그 바다에 갇혀있는 그림자가 아니라 가장 높이 나는 새다. 작가는 가까운 곳을 보고 먼 곳을 알기에 항상 날기를 연습한다. 아름다운 새의 바다의 길잡이로 나선다. 이 바다가 아름다우면 세계가 하나이기에 세계의 바다는 하나다. 벌써 제 시가 다 끝났네요. 시는 끝났지만은 시인의 항해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또 다시 항해 시작을 준비 중입니다. 바다에 오면 시를 쓰고 싶다. 바다에 오면 시인이 된다. 코로나 기간에 남들은 참 고생하고 답답하고 우울증 걸렸다, 중압감을 살았는데 시인은 정말 코로나 기간에 행복했습니다. 목포 해양경찰서에서 제가 명예함장으로 있었던 3015와
삼천구암은 3천만 구암이라는 그 이름이 참 좋아서 제가 그것도 맴매했는데 1509암 3010이라는 배를 타면서 7박 8일 배를 타면서 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해양 경찰들은 24시간 상교대로 정말 고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인은 무엇 할 것인가? 시를 한 편 안 쓰면 밥을 한 끼 굶는다. 해양 경찰들의 대원들의 활동상과 아침바다, 낮바다, 저녁바다 그 수평선만 중국 어선들 단속하기 위해서 7박 8일만 바다를 헤매고 있는데 시인은 시를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시를 써가지고 가져갔더니 목포 해양경찰서 정영진 서장과 서해 해양경찰청에서 시집을 만들어주었고 저에게 헌정해 줬습니다. 아마 기관에서 시집을 만들어준 것은 몇 번째가 된가 몰라도 저로 봐서는 정말 평생 영광입니다. 그래서 그 시집을 남았습니다. 시집을 제목을 희망을 꽃피우는 해양경찰이라고 지었습니다. 저는 바다에만 가면 시가 나옵니다. 또 시를 쓰기 위해서 바다로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청년들이 하고 싶은 말. 청년들은 꿈을 키워야 되겠죠. 그리고 스마트폰 시대라, 아이폰 시대라 모든 세계의 지혜가 손끝에 있지만 그래도 책을 읽어야 됩니다. 다산 적양용은 성공하려면 새벽에 동트기 전에 일어나라. 기록하는 습관을 가져라 그랬습니다. 책을 읽고 생각하고 그리고 여행을 떠나라. 콜럼버스가 세계 신대륙을 찾듯이 마젤란이 세계 대륙을 3년간을 돌아서 돌듯이 청년들은 꿈을 키우고 여행을 떠나면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그래서 책을 읽고 생각하고 여행을 떠나라. 이 세 마디를 권하고 싶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